반갑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이어 멘토 김하지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이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콘텐츠리 중앙의 간단한 기업 개요와 더불어서 자회사인 SLL 중앙 이 부분 이 상장 이슈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에 좀 훈풍이 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었죠. 자, 근데 오늘은요, 좀 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선과는 좀 다른 시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위해서 지난번의 영상 복습 차원에서 아주 간단히만 한 번씩만 되짚어 볼게요. 자, 우선 컨텐츠리 중앙은요, 198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주요한 종속 기업으로는 SLL 중앙,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메가박스 중앙 등이 있다. 그리고 JTBC와는 지금 현재 관계사다. 이렇게만 아주 많이 응축하고 요약해서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요. 자, 대표 작품 한번 보시면요. 카지노, 수리남, 지옥, DP 등등 엄청난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작품 말고도요,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스, 재벌집 막내 아들 등등 정말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계의 이 제작사 관련해선 삼성이라고도 불려요. 자, 근데 이런 기업이, 이런 종목이 요즘 좀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 기업 개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SLL 중앙에 이제 곧 상장한다는 이런 이슈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양날의 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이슈입니다. 또 불거진 중복 상장 논란, 콘텐츠리 중앙 투자자들을 실망했다. 이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 SLL 중앙이 이제 곧 상장을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좀 내용 보시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목표평가 논란 나오면서 에코프로 주주들은 중복 상장 할인에 불안감을 그때 당시 조성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중복 상장의 거의 대명사인 이 카카오 관련해서도 중복 상장 해소하고 배제연을 해임해야 한다라는 조금 다소 자극적인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신증권에서는요, 지배구조를 개선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시선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중복 상장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면 예를 들어서 이 콘텐츠리 중앙과 이 자회사인 SLL 중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시에 상장하면 얘가 콘텐츠리 중앙의 모회사죠. 여기가 자회사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동시에 상장하면 이 대주주는요, 소량의 지주회사 지분만 가지고도 다수의 계열사를 모두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룹의 시가총액은 늘어나고 또 그만큼 이 자금을 조달하기까지 좀 굉장히 쉽다는 이점을 누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다만 이러한 경우엔 이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더블 카운팅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모두 상장을 했을 때 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이 시가총액의 두 기업 가치가 중복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큼 이 투자자들은요, 지금 현재 이 콘텐츠리 중앙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만큼 이 콘텐츠리 중앙의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그게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오던 이 주주들은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자, 그래서 이런 중복 상장 논란이 나올 때마다 정말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자회사 만약에 실적이요, SLL 중앙 만약에 실적이 당연히 이 모회사인 콘텐츠리 중앙 실적의 연결로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연결 기준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회사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만 좀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문화예요. 해외에선 이렇게 이 모회사가 상장을 하면 보통 그냥 자회사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이 모회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따로 이렇게 중복 상장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좀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다라고 좀 꼽히기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다우존스의 지수를 한번 좀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2010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거의 약 10,000포인트
거의 10,000포인트 근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약 한 15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은 38,000포인트가 넘습니다. 즉 3.8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지수 그래프를 혹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왜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일본이죠. 일본 니케이의 지수입니다. 자, 2010년도 기준에서요. 거의 얘네도 한 10,000포인트 정도 가까이 됐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약 36,000포인트가 넘습니다. 얘는 거의 이때 대비해서 3.6배 정도 성장을 한 거죠. 자, 미국은 3.8배였고요. 일본은 3.6배였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 뭐 대한민국도 못해도 한 2배는 성장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수 그래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자, 근데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코스피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는요, 2010년도 때 쭉 올라가 보시면요, 거의 약 2,000포인트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약 1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 포인트가 2,494포인트가, 즉 2,500포인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그냥 2,000에서 2,500으로 왔다고 치면요, 15년 동안 단 500포인트밖에 증가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이제 수익률로 좀 환산해 보면요, 증가율로 한번 환산해 보면 25% 정도 상승을 했다,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보셨던 이 미국 지수와 일본 지수 어땠죠? 그냥 100%, 200% 그냥 훌쩍 넘었죠. 자,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세는, 대한민국의 증시 성장세는 굉장히 세 발의 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 중복 상장에 이렇게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고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그냥 뿌리부터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뭐 국장은 헬이다 막 이러면서 국내 주식 왜 해? 이러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차라리 양도세 내더라도 미국 주식 하겠다고. 근데 이렇게 좀 이 수치화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수치화 환산해서 좀 보시면요, 그 말이 100번 이해가 갑니다. 15년 동안 25% 상장하는 여기서 뭘 해? 성장하는 여기서 뭐 해? 그냥 차라리 뭐 200%, 300% 성장하는 거기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만큼 그냥 양도세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의 지수로 편입이 되고 유입이 되는 이런 자금들이 줄어들고 계속 이러한 자금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이때죠. 이때 이 상승 추세를 탔을 때, 이때 서울의 봄 흥행 기대와 또 실제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상승을 해줬던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실적 부진 예상과 더불어서 재료가 소진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예요. 거기에 이 중복 상장 이슈까지 나왔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진 추세입니다. 자, 현재까지는요, 이러한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진 조금 더 지켜봐야 바닥이 좀 보다 명확해지겠지만, 그래도 이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된다면요, 최근에 이 지지 그리고 저항 이때 같이 받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가격이 약 11,000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약 11,000원 근처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 주가가 상승을 해준다면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이렇게 좀 보합권이었어요. 보합권. 근데 보시면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상승이 나와준다면 약 13,500원 라인에서 딱 이 라인에서 좀 1차적인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 지표 자체에서 과매도 구간이라고 나왔죠. 이때. 자, 이렇게 나왔던 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좀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는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보단 이제는 좀 바닥이 확인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런 제 개인적인 견해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의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혹시나 또 뭐 추가적인 이슈나 뭐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나온다면 저희 데이업에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